는 사무실에 있어야죠.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는 어쩌라고. 그 순간부터 슬렁슬렁 넘겼던 꼬름한 일이 슬금슬금 떠오르는데 언젠가 출퇴근 같이 하는 직원하고 있었던 일이 재미나지 않냐며 들려주는데 느낌이 요상합니다. 카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간식거리를 챙겨서 타는데 그간 못 먹어본 신식 음식들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식이 넷인데 그런 호사는 못 받아봤다며 감격해하는데 어디 집구석에 붙어 있어야 봤죠. 어릴 적부터 애들이 아버지 생일이라고 카드 그리고 조그만 케이크 돈 모아 파티 열어주려고 하면 쌩하니 밖에서 해준대 하고 안 들어오는걸요. 그래, 애들 보고 너희들이나 먹거라. 제가 4등분해서 먹이고 다음부턴 복에 겨운 네 애비 생일 챙길 거 없으니 너희 먹을 거 사 먹으라 했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물어도 대답 않고 은근슬쩍 넘기고 김대리 이러지만 했다는 말이며 행동이 딱 여자 아닙니까? 직장 후배며 동료지 남자고 여자고가 있냐며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절 보고 멋 모른다고 후려치고 말 돌리는 품이 딱 여자였죠. 남편 회사는 직책이 다 대리인데 김대리가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화색이 돌아요 아주. 제가 요것 봐라 싶어서 요즘 여자애들 다 그렇지 뭐 맞장구 치는 듯 함정을 툭 던졌더니 맞아 하고 실수를 눈치채고는 저를 곁눈질로 슬쩍 보며 눈치를 봅디다. 여자고 남자고 뭐 대단한 거라고 숨기냐 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싫었다고 괜시리 여자 직원인 거 알면 걱정하지 않겠냐며 사장으로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짜잘하게 차비라도 굳히게 하는 거라니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도 불편하지만 짜증나는 티 낼 수 있겠냐면서 그 친구 애인도 있어 오해하지 마 이랬습니다. 주딩이 드리블은 누가 봐도 갸륵하니 하늘이 내린 남편감이지만 제가 이 나이 먹고 다시 속아줄 순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작당을 하기에 사무실 문을 닫고 남자 사장과 여자 격리가 자를 비웁니까? 드는 생각이란 요자스러운 것 말고는 없으니 저만 삼류 아니죠? 안 그래도 은혜일로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아무리 있으나마난 남편이라도 지가 인간이면 이럴 때가 아니죠. 그래, 내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퇴근한 이 양반을 딱 앉혔습니다. 이제야 말이지만 제가 얘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야, 김상규, 이 누나가 말 까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내가 이렇게 반말 깔 적에는 갈 때까지 간 거야. 내가 요즘 은혜일로 머리가 복잡한 것은 너도 알 것이다. 안 그래도 살얼음판에 네가 날 상대로 거기에 거짓말 얹었다가 들키면 국물도 없다는 거지. 응? 내가 딱 한 번만 물을 거야. 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히 대답해. 그 상출이란 짝자도 언젠가 사무실 문 닫았냐고 전화하더니 오늘 우주가 네 사무실 들렸다는데 다쳤다고 그러더라. 너야 있으나마 난 인간이라지만 어느 회사가 전화 받을 사람도 없이 한창 영업시간에 사무실 문을 닫니? 경리, 얘가 그만뒀으면 분명 한숨 쉬며 하늘이 무너질 사람이야 너. 말해. 이 누나가 지금 이 순간 드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 솔직히 말해라. 뒤져서 증거 나오면 홀딱 내쫓아버릴 테니깐. 이를 악물고 요놈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는 눈빛으로 다그치니 평소와 같은 제가 아닌 것을 알고는 안절부절합니다. 제가 이 인간을 많이 봐줬어요. 한 90%는 포기하고 살았고 한 10%는 이제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 나이에 엎어봤자 뭐하냐 싶어 눈 감았죠. 만약에 제 생각대로 안 하던 짓 추가한 거라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려고 했습니다. 참 그런데 이 인간은 파란필 주변 머리도 없는 뼛속까지 굽실한 근성이 박힌 자였습니다. 아니 김대리 있잖아. 격리보는 내가 애인 있다지 않았어. 날 잡았잖아. 그 경사 앞두고 얼마나 바빠. 그래 내가 혼수 보는데 좀 데려다주고 신혼살림 장만하는 거 같이 좀 봐주고 했어. 애들이 아주 여물어. 신랑 될 애도 돈 만드는 차 안 사고 차곡차곡 저축해서 짐 늘린다고 맨 버스에 지하철 타고 다녀. 그 둘이서 종종거리면서 외곽 쪽으로 난 도매업체들 돌아다니려면 힘이 들잖아. 내가 그래 딸 같아서 딸 가진 마음에 아버지처럼 애들 태우며 도움 좀 줬어. 부모들이 다들 바쁘다는데 아휴 그 둘이 얼마나 고생이야.
저는 이 부분까지 듣다가 그만 속에서 울컥증이 올라와서 이 인간에게 덤벼들어 멱살잡이를 해버렸습니다. 지 딸은 화장실 가다가 픽 쓰러졌다는데 남의 딸 행복한 결혼 준비한다고 사장이란 게 운전기사나 하고 앉았답니다. 바람 이런 거 아니라며 세상 당당하다며 어허 이 사람이 어허 놓아요 놓아 점잖은 척하는 상규 이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의 20여 년을 유난스런 애 넷을 키우면서 애들에게 한 번도 손댄 적 없는 애미로 내 잉어 사건 때도 어린이날에도 애 생일날 우리 애들 바람 맞출 때도 애들만 내버려두고 3일 동안 끼니 안 챙겨줬을 때도 인간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손댄 적 없건만 근본적인 지 잘못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미주알 고주알 을조리는 것을 보며 이거 더 이상 옆에도 못 둘 인간이구나 싶어 입 다물라고 손이 절로 나갔습니다. 지도 충격받았는지 동그란 눈으로 보기에 여기저기 쥐어뜯으면서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아니 부모 뻔히 있는 직원한테 사무실 문 닫아가면서 정신줄 빼놓은 것이 돈을 안 썼겠습니까? 영수증 꼭꼭 챙겨 세무 처리하니 그걸 찾으려는데 지도 찔리는 것이 있는지 한 손으로 가슴 안주머니를 슬쩍 막 씁디다. 여기구나 싶어 이제까지 데리고 산 것이 요응한 이 쭈구렁에 눈을 똑바로 보며 습하니 나 죽었구나 하는 표정으로 손을 치웁디다. 한 뭉텅이 영수증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날짜별로 쭉 맞춰 대충 어디 돌아다녔나 추리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상규 얘는 지혜나 가정을 꾸려선 안 되는 애입니다. 제가 인생을 헛살았지요. 이런 애를 데리고 혼자 애 냈나 키우며 그래도 사람 되겠거니 한 도른 여자입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고용량의 여성 호르몬제 써가며 지 딸이 남의 집 애 낳아주려고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이 인간이 지 직원 커플차로 모셔간 것뿐 아니라 혼수도 바리바리 해줬습니다. 처음엔 작은 토스터기나 커피 메이커 같은 거 하더니 점점 통이 커져서는 냉장고 하나 덜컥 해줬습니다. 제가 특히나 눈 돌아간 게 하나 더 있죠. 우리 은혜요. 혼수침대 300만 원짜리 해갔습니다. 그것도 은혜하고 저하고 외곽으로 한참 빠져서 가구단지 돌고 돌아 발품 팔아가며 여기저기 발 퉁퉁 부어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이름 좀 있다는 거 구했습니다. 그때 이 인간은 관심 한 방울 없었고 그저 결혼식 당일만 어디로 빠지지 말아라 그것만 바랐던 신부 아버지였는데 지 딸 그렇게 시집 보낸 놈이 남의 딸에게 덜컥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사줬습니다. 애쓴 직원에게 사장이 선물해주는 거랍니다. 안 돼 보였답니다. 부모가 바빠서 혼수 준비도 같이 못 다니는 게 그래 귀싸대기를 인생 처음으로 확 갈겨버렸습니다. 귀싸대기 뿐입니까? 발로 차고 밟아버렸습니다. 지가 딸이 없는 놈도 아니고 어디서 딸 같아서란 말을 씁니까? 이것이 반의 반이라도 했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내가 이 인간을 차근차근 밟다가 바로 독립해 사는 아들내미들 우주하고 수호를 가족회의 있다고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지혜야 집에 사니 때 되면 들어올 테죠. 가족회의 종종 하냐고요? 아니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솔직히 막내 성인 된 이후부터 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애미애비 갈라설 거라 통보하려고요. 아버지 그래 격리 혼수 준비하는 거 따라다니셨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지혜 누나의 저 우주 아직 결혼 전이에요. 저희가 그렇다고 부모님 도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주셔야죠. 이 시대에 꼴랑 직장인 벌이로 결혼을 어떻게 해요? 딸은 집에서 둘이나 있으면서 딸 같아서요? 자기 딸한테나 잘하세요. 은혜 누나 얼마 전에 만났더니 얼굴이 반쪽이더구만. 들여다나 보셨어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아버지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옆 학교 아버지 동네 친구라는 아줌마네 아들 졸업식 가셨잖아요. 애비 없이 컸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저는요. 애비는 있는데 애비 노릇 안 하는 애비 둔 저는요. 어쨌든 아버지 있으니 내가 낫다 하시는 모양인데요. 거기 아줌마네 아들 아버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세요? 거기서 어머니 새서방이라고 말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뻔히 아버지 없는 거 아는데 그날 하루 얼굴 비추면 아버지라고 믿냐고요. 어머니 아셨어요? 제가 그날 동네 입구 짜장면집에서 탕수육 대짜 2개 시켜서 행복해 했잖아요. 그날 아버지가 걔네 호텔 양식당 데려갔대요. 걔는 욕하더라고요. 뻘쭘하게 맛도 없는 거 기죽어서 별로 먹지도 못했다고.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고요. 어머니 가시는 쪽으로 무조건 갑니다. 진작부터 애비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우리 동생한테 머리 걷어차이고 기절한 큰아들 우주나 지형 머리 걷어차고 발가락 부러졌던 수호나 말할 것도 없이 갈라서라고 하고 지혜는 한술 더 떠서 아버지와 격리를 고소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하더라고요. 니들 남자라고 괜시리 아버지 편드는 모양인데 나는 두 사람 관계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네요. 물론 아버지 저렇게 푼수 빠지게 남의 집 집안일에 나선 게 하루 이틀 일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 기집애 말이야.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아무 상관없는 관계라면 자기 결혼할 남자까지 데리고 뻔히 회사 상사의 오너인 아버지 차 타고 다니며 그런 혼수를 받아 챙긴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아버지야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라 쳐도 제정신 가진 멀쩡한 여자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침대를 다른 남자에게서 받지는 않아. 해준다고 해도 손살을 치거든. 아무리 탐이 나고 비싼 거래도 그걸 냉큼 받아? 내가 여자라 알아.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생각날 것이야. 소름. 그리고 남의 집 애한테 딸 같아서 어쩌고 하면서 그걸 사준 아버지의 저희도 나는 못 믿겠네. 그 집 부모 다 있다며. 왜 나서요? 무슨 애틋한 관계라고. 언니 결혼하는 날 아침 식장에도 내가 데려다 줬어요. 자기 딸 그런 취급하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경리기 집에 혼수 준비하는 걸 시다바리하면서 태우고 먹이고 바리바리 혼수 사줬어요? 걔가 여상 졸업해서 불쌍했어요? 나 정말 창피스러워서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아버지, 제가 전공 뭐 했게요? 기억이나 해요? 나도 국가에서 지원한 돈에 내가 벌어 장학금 받고 과외하면서 다녔어요. 줄줄이 대학생인데 그거 엄마가 주는 돈 쪼개고 이렇게 저렇게 배분해서 우리 학교 보낸 거예요. 소득 4분위로 학생 넷이 다녔을 때 엄마가 종종거리며 서류해주고 우주하고 수호는 거기에 다자녀 혜택까지 추가로 받아 다녔어요. 그게 뭔 줄이나 아세요? 밖에서 나 대학 넷 보냈네 하고 자랑하시는 모양인데 정확히 둘 보내기도 빠듯한 살림으로 엄마가 넷 보낸 거라고요. 이제 말이지만 정말 애들 성인 되며 학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은혜 졸업반 때는 대학생만 넷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때 생각하면 아주 꿈만 같죠. 그래 제가 애들 머리 굵어졌어도 차마 못 떠나고 뭉겠습니다. 애 중에 하나라도 대학 포기 안 시키려고요. 우애상하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성질은 들어온 대신 제가 또 까무룩 잊고 있던 일을 똑똑한 지혜가 안 잊고 말해주니 열이 화르르 오르는 게 제가 수호에게 너는 어떠냐고 고개를 젓더니 숙이자 지형 우주가 한마디 못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속에서 천불이 솟아서 그만 참질 못하고 어버버하는 이 인간 면상에다 발길질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엄마 알면 무슨 일 생기지 싶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 굳히신 모양이니 합니다. 아버지, 수호 회사에서 아주 나쁜 사람 만나서 맞아가며 고생하고 우울증 진단 받았을 때 잠깐 아버지 회사에 다니게 해달라니까 싫다고 하셨었죠. 괜찮아요 엄마. 얘 작년에요. 다 해결됐어요. 그래 제가 수호 빼서 저희 회사에 입사시켜 같이 다니는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지금은 칭찬받으며 다녀요. 아버지 그때 저한테 뭘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회사 지금 직원한테 물려줄 거라고 너희는 꿈도 꾸지 말라셨죠. 직원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가 키웠다고 아버지 돼주고 싶다고요. 예, 꿈도 안 꿉니다. 다만 막내 그렇게 회사 일로 힘들어 마음에 병 생겨서 나쁜 생각할 때 그때 내치신 거 저 그거 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혼하신다는 거 적극 찬성이고요. 아버지 걱정 안 합니다. 그 직원 아버지 하시며 사세요. 그게 서로 행복할 것 같네요. 상규 이작자 나에게 그런 말도 없이 지 자식 내치고 직원 아버지 해줄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애들 학교 공부 마치고는 집에 생활비랍시고 200만 원 가져다 주면서 딸 같다며 격리 혼수로 1000만 원짜리 침대 사주는 이 얼라간 놈 씨한테 제가 앉은 채로 발길을 날리는 것을 애들이 다급하게 잡았지만 저도 20년을 이 녀석들 키우면서 단련된 몸이라 막을 수는 없어 정통으로 꽂혀버렸죠. 물컹하니 발에 코가 닿은 것 같은데 내 아직도 그 순간의 느낌을 생각하면 30년 묵은 한이 풀리는 듯 짜릿합니다. 내 이 인간하고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 뚝 반갈라 올 것이다 다짐을 하고는 일어서자 애들이 알아서 안방 장롱 열고 척척 대충 가방에 제 옷을 싸고 지혜도 지방으로 가서 대충 짐 싸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모아놓은 돈에 아들네 방 빼서 조금 큰 집으로 들어가 애들하고 우리 살리라 딱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끙끙하며 면상을 쥐고 있는 이 넋빠진 인간을 내버려두고 차에 올라가다가 뭔가 빼놓은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핸들 돌려 큰딸 은혜네 집으로 가자 했습니다. 네, 아주 미친 김에 오늘 일을 제대로 치리라 마음을 먹었죠. 지가 부실한 것을 어찌 부끄러움 하나 없이 나를 닮았네 만회하면서 우리 은혜를 잡는 겐지. 어차피 남들이 보면 모질고 독한 황혼이혼하는 할마씨로 두려울 것 없다 하는 심정으로 딸네 집에 가 초인종을 누르니 잠은 채에 안 잔 듯이 부스스하니 피골이 상접하고 창백한 우리 은혜가 곧바로 문을 여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불쌍한 것, 애비란 것은 저 모양에 남편이란 것도 부실하고 인물이나 좋아? 머리는 횡해서는 못이 좋다고 문 앞에서 선체로 안 들어가고 한참을 내 딸내미와 눈맞춤을 하고 있으니 뒤로 척척 지혜와 우주, 수호, 지, 은혜 동생들이 섰습니다. 이 시간에 독립해 사는 남동생들의 지혜까지 들이닥치니 눈치가 있다면 사다를 알아챘을 겁니다. 말이 필요 있나요? 엄마 따라갈래, 여기 있을래 하니 바로 거실 소파에 걸쳐둔 가디건 하나 집어들고 따라 나서대요. 그렇게 제 새끼 넷 데리고서 밤길을 달리는데 어찌나 후련한지 선녀 못 도망가게 애셋 날 때까지 옷 주지 말란 것도 둘은 손잡고 하나는 업고 도망쳤다죠. 물론 내가 선녀는 아니지만 요즘은 차가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열이라도 내 새끼는 챙겨 도망갈 수 있겠더이다. 어릴 적처럼 머스마 둘이 한방 쓰고 딸 둘에 저까지 낑겨서 한방에 셋이서 복작거리며 한 달을 지냈습니다. 지혜도 이제는 어릴 적처럼 머리 붙들기는커녕 시키지 않아도 지연이 챙겨주는 것이 다 컸습니다. 아침에서야 없어진 것 눈치챈 사위가 전화를 했길래 승률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 하나 알아봐놔라 하니 사돈들이 그까짓 것 어쩌고 해가며 난리더니 누가 봐도 지들이 정신 나간 짓 한 것은 아는지 셋이 찾아와 앞으로 순리에 맡기겠다며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싹싹 빌고 저 보는 앞에서 각서 써줘서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나야 한참 늦었지만 우리 은혜는 아직 젊으니깐 급할 것 없죠. 애들 아버지, 아니 이 인간은 그 2주 동안 일절 소식 한 장 없다가 그 난장판에도 어물쩍 넘어갈 줄 알았는지 능글능글하게 안 들어올 거야 하는데 이혼소장 받아보고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알아챈 모양입니다. 어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준답니까? 지가 무슨 S그룹 총수인 줄 아나? 그 회사 얻을 적에 우리 친정돈도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 셋 시집장가 보내려면 한두 푼이 아쉬운데 무슨 직원한테 아버지 노릇해주겠다는 건지 모를 일이죠. 내가 갓 결혼한 세댁도 아니고 월급쟁이 시절부터 그저 그런 회사 운영하며 회사 자금이라고 지가 다 관리하고 생활비로 얼마 주는 것으로 산 세월이 30년인데 이젠 저 인간이 먹고 살만하다고 혼자 착한 사람임내 유세 부리는 것에 더 이상 희생 안 할 생각입니다. 애들 회사 출근한 점심 무렵에 집에 찾아와서는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저도 너무 오래된 한이라 그 모습을 보고는 분이 안 풀려서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라면 삶아와서 거기에 밥 말아 먹어가며 우는 모습을 감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사실 저도 애넷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 젊은 시절 뭉그적거렸는데 이 인간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 죽어도 안 고쳤던 게죠. 그래도 제가 용서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애들 아버지인데 싫네 좋네 해도 하나도 아니고 어울려 넷이나 낳은 사람인걸요. 그래 용서하마 하고 보내고는 3개월 후 애들의 증언과 격리아가씨 혼수 문제로 결정타를 치며 집은 제 소유 그리고 상균의 회사며 벌이까지 얼마 받아주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이혼은 왜 하냐고요? 용서는 지난 날입니다. 그 용서를 지속하고 번복하지 않으려면 이혼해야 하죠. 내가 이 인간 꼴을 안 봐야 그나마 애들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나란히 앉을 때 하객들 앞에서 폭주를 안 하죠. 이 인간은 구제불능 안 고쳐지는 인간입니다. 실제로 이혼한 그날도 지네 동네 친구들 찾아가 속상한 거 달랬다는데 지가 애비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죠. 나와는 끊겼어도 애들에게는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 인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애들이 증언하는 것 보면서도 별로 충격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애들에게 없는 것보다 낫다 싶었는데 생활비 좀 가져다주는 고마운 아저씨로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에휴, 가끔씩 이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해요. 가족 빼고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다고 연불외고 다니는 이 사람. 그 남 좋은 일 시키고 너무 퍼주어 쉽게 보인 이 인간, 정작 불쌍한 건 이 인간이죠. 요즘은 우리 지혜 말대로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격리하고 그렇고 그렇기라도 했으면 나았겠다 싶은 것이 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60대니 우리 살 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인간도 가족 굴레버리고 진짜로 하고픈 대로 호구진 마음대로 하고 저도 용서한 마당에 내 인생 살다가 진짜로 다 늙어 빠진 다음 그래도 애들 아버지이니 들여다나 볼 생각입니다. 정작 제가 먼저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제 저와 남이 되니 살살 구미가 당기는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한 짓을 합니다. 등산도 같이 가재고 심심한 마당에 따라 나섰더니 예쁜 등산복 한 벌 뽑아줍디다. 진작에 이혼해버릴 것을 요즘은 하루 한 번씩 건성 전화로 생존 신고하는데 지나는 말로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사다가 문고리에 걸어두고 언제는 외출 준비하라고 하더니 저기 외곽으로 빠져서 한우 사줍디다. 영업하다 들렸는데 썩 괜찮았다고 데려와야지 했답니다.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런지 꼭 놀부 심보 마냥 온전히 내 것이다 하면 흥미가 뚝 떨어지고 이젠 내 것이 아니다 하니 애달는 모양입니다. 그래 제가 내쳐 속 타주구라고 저기 실버 문화센터에서 머리 은발로 멋들어진 할아버지 친구로 사귀어버렸습니다. 후덕하니 사람 참 좋은데다 아들 며느리 챙기는 것 보니 자기 울타리 사람은 엄청 챙깁디다. 이 사람 처음에는 찬바람이 어찌나 휑하니 부는지 말도 못하더니 조금씩 안면 트고 내 속상한 이야기하니 저런저런 하더니 이내 친해졌지요. 아직은 손도 못 잡아본 사이지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것 하나 없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람이 이래야지요. 남의 평가 다 필요 없습니다. 실속이 있어야지. 상규 이 인간은 멀찌감치서 보고는 휙하니 돌아져서 갔는데 그러든가요. 내가 지 마누라도 아니고 이제 눈치 안 봅니다. 아무튼 요즘은 저도 속 끓일 일 없이 요즘은 마음은 편안합니다. 은혜도 살이 좀 붙는 것 같으니 곧 좋은 소식 있겠지요. 저는 어미로서 일단 큰 숙제는 해놨으니 낮 시간은 제 볼일 보고는 밤에는 우리 애들 얼굴 보며 제 인생 살랍니다. 제 30여 년 만에 싱글 인생 건투를 빌어주세요. 그동안 못 놀아본 거 마음껏 놀아보겠습니다.